네, 이슈의 재구 상황 시간입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건자재 그리고 시멘트, 건설업체 이 관련 섹터들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정말 주가가 많이 내려서 오른 건지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규보증권 사용관 사장과 함께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건설주들이 오르는 요인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은 증권주들이 반락하긴 했지만 네. 초반에 강한 이유 중에 하나 정부의 자금 시장 안정화 발표 때문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건설과 증권업종이 올랐다 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일부 영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여기에서 이게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로 그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일부 연준 위원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고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일단 상승을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수급이 막 나쁜 것도 아닌데 여전히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여기에서 급하게 올려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급한 건 현재 개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계속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이런 일중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고랜드 문제가 좀 터졌어요. 이게 이제 ABCP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데 이쪽에서 디폴트 사태를 냈습니다. 우리 이거 상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정말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가뜩이나 좀 불안한 상태에서 자금 경색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뻗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촉발을 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로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그 요인으로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네옴시티 얘기도 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레미콘하고 시멘트 관련돼서 성신양회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밑에 종목들도 일단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섹터 내에서 상위 상승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체한펀드 재가동이라던가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쪽들의 회사채라던가 CP의 매입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골자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자금 경색을 이걸로 막아서 그친다. 저도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한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 같은 곳들도 엄청난 부동산 PF와 관련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금 경색 우려가 지금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 물론 오늘도 관련 뉴스들이 나왔지만 지난주에 레고랜드발 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동산 PF 대출 이야기가 나왔고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 위축되고 네. 있고 채권 시장도 불안한 와중에 그렇죠. 이게 둘 다 터져버리면서 시장의 충격이 컸거든요. 건설주들이 그로 인해 지난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속칭 중소형 건설사 부도 위기다 막 그런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더 빠져버리니까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또 평가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역사적인 저점까지 왔다. 그런 역사적.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역사적 저점이 계속 깨질 수도 있는 시장 환경이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저점이고 2010년 이후로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정말로 고층, 막 30층, 40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어도 요즘엔 지하로 많이 뚫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에서 주차장들이 또 밑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건물마다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지금 경제 위기가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건설사 유동성이 급격하게 고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대규모 증자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주가의 주가 상황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밀릴 구간은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저점 밸류에 있는 종목들이 단순히 건설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종목들이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설주 지금 역사적인 밸류 하단이니까 이쪽으로 돈 투입해서 한번 밀어올려 볼까? 계속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미국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과연 이게 연속성 있게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리스크들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완벽하게 오프가 아니고 온 상태에서 수면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역사적인 저점 밸류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담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 코리아 MC님 저희 그 채팅방 안에 글 올려주셨는데 GS 건설과 HDC를 매수하셨대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봤더니 역사적 저점이라는 판단이 조금씩 들어서요. 네. 라고 글을 써주셨거든요. 또 여기에 증안펀드, 채안펀드 등 국가 지원이 조금씩 지원되고 분위기 좋아지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올려주셨어요. 그럼 이분에게도 그래요. 매수는 관점 가능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네. 조금씩 타이밍을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GS건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인 밸류 하단은 맞아요. 일단 120 월선도 계속 하회하고 있고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역사적인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 18,000원, 19,000원대 뚫리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거기까지 내려갈 여지는 1차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이 18,000원, 19,000원대가 하방으로 뚫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가 동반이 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돼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이제 내 가지고 있는 자금의 100%, 막 50%를 한 타이밍에 밀어 넣는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술적 관점에서 여기서 샀는데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판다, 손절한다. 그 생각을 잡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GS건설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건설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오늘 사용가 사장님이 저랑 이렇게 일갈 대담을 하느라 답변을 못 남겨주시지만 네.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건설주들이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 또 네옴시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이놈의 네옴시티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하긴 하겠죠. 일단 국부가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언제 하느냐의 문제도 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초기 단계. 그 빈살만 네. 네. 방한 이야기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뭐 안 와도 된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라는 네. 분들도 있고 안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를 약간 패싱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일단 예정돼 있었던 일본이라던가 태국 이런 쪽들은 방문을 하거든요. 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에서 우리만 일단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런 관점일 것 같아요.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이런 쪽보다는 사실상 브릭스 국가라고 하죠. 중국이라던가 이런 러시아 이쪽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증산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오펙 플러스에서 역대 감산을 또 해버리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현안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더 미국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한 일정 잡았고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과 또 친밀감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을 패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쇼맨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방문을 또 한다고 해요, 사우디를. 해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 방문하고 또 여기에서 대기업 건설사들과 그리고 스타트업, 모빌리티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반겨주느냐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네옴시티 쪽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거의 뭐 700조 이상의 어떤 그 사우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건설사와 그 벤더 하청 업체들 그리고 원부자재 업체들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런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이질라 치면 또 뉴스 달고 나오고 또 이질라 치면 다른 섹터에서 깍꿍하고 나오고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종목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특히나 시멘트 업계 최초로 성신양해가 네옴시티에 참여 추진 준비 소식에 상한가에 가버렸잖아요.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시멘트 성신양해 요거는 이것도 테마적인 단기 이슈입니까? 길게 봐도 됩니까?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수주 가능성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이 매출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시멘트나 레미콘 쪽 보면은 정말로 윗꼬리들이 아주 길게 달리고 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요. 그리고 성신양에 상한가 들어갔었지만 풀렸죠. 지금 27%대 정도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상한가를 굳힐 것이냐 아니면 또 빠질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기대감들이 너무 선반영되면서 관련 섹터들을 테마성 순환매로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신양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봤고 오늘 저희가 앞서 그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한 공략주를 소개했어요. 네. 근데 그 공략주를 소개할 때 그 레고랜드 여파발 중소형 건설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야기 하다가 네옴시티 수혜줍니다라고 한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 쪽 안에서 요 세 가지 이슈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뉴스가 또 나왔던데. 나왔죠. 이건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요. 전쟁 또 일어나고 미사일 쐈다 하다가 만나서 이제 협상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요. 그럴 때마다 주가는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오히려 안 나오고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 빠져 있을 때가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런 때가 매수 기회예요.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미 시가부터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사서 수익 제대로 낼 수 있을 만한 트레이더 분들은 제가 볼 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스물스물 빠지고 이슈 없다. 그럴 때가 조금 모아서 사보고 한 5%, 10% 목표 수익을 가지고 정말로 그 내용과 연결되고 실적이 바로바로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그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자극받는 주가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건설 안에서 내용 관련주도 있을 테고 정말 건설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 혹은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재건주도 있을 테고 이 세 가지의 테마에서 모멘텀을 좀 구분해 보자면 어느 쪽에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유효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좀 대형 건설사 쪽이 그래도 지금 주가가 당장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수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들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시총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기업들,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은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중장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대형 건설사에서 수주 받고 밑으로 뿌려서 벤더들로 가는 금액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맞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건 간에 세 개가 다 겹칠 수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GS건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GS건설 지금 마이너스 40%대라고 그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이쪽 섹터가 살아난다면은 지금 뭐 재건이니 네옴시티니 말이 많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실제로 또 네옴시티에 가장 연관된 대형 건설사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현구가 눈여겨볼 만한 그 역사적 저점에 속지 않아도 네. 우리가 조금씩 기회를 엿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건설 쪽 관련해서는 계속 현대건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쪽의 주택 부문에 수익성이 좋은데 그쪽에서 도시정비 수주 이런 쪽을 역대 최고치로 계속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지금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GS건설도 그 뒤를 따라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이제 그 증권사 이번에 신용 경색 우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할 때 또 PF가 들어왔어요. 어디든지 그게 다 껴서 들어가는데 그걸 증권사에서 차환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7천억이거든요. 그걸 4개 시공사들이 나눠서 그걸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현대건설도 2천억 가량을 자체 자금으로 분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GS건설은 거기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GS건설이 어떻게 보면 나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은 밸류상으로 봤을 때에도 19,000원대 정도 오면은 저라도 손절 잡고 일단 사볼 것 같아요. GS건설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나 계신 분들은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모아서 지금부터 사지 마시고 19,000원 초반까지 가면 한번 사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건 GS건설이죠? 맞아요. 네. GS건설.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네. 현대건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본업이 일단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 철도 한 1조 5천억 규모로 수주를 했고요. 거기다 사우디 쪽도 네옴시티 쪽에 항만을 이미 수주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 기반을 가지고 향후에도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카타르, 사우디, 석유화학 이런 쪽들도 수주를 하면서 기존의 전통 강자였던 해외 플랜트 이런 쪽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 쪽에서 또 최다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한국형 원전을 22기 정도 건설을 했어요. 이런 레퍼런스도 향후에 우리가 원전을 해외 쪽에서 수주한다거나 했을 때는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SMR 이런 쪽들까지도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와 160급의 SMR 개발하고 실증 사업까지 마친 이런 레퍼런스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건설 쪽 그리고 건설중 중에서도 약간 국내 쪽에서 주택 부문이 좋아지는 수익성 좋은 사업을 최대치로 지금 기네스북 기록을 써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해외 쪽의 플랜트까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둔촌주공 2천억의 부담금은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알아봤고요. 여기 사용관 사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